지금부터 알려드릴 음식 사진 잘 찍는 법은 진짜 사기예요. 유명 맛집 인플루언서들이 그대로 실제로 쓰고 있는 방식이어서 그동안은 내 손이 똥손이라서 안 돼 라며 좌절했다면 이 방법을 몰라서 문제였던 거예요. 심지어 누가 봐도 맛있어 보이는 사진을 뽑아내는 이 3가지 꿀팁이 수백만 원짜리 DSLR 없이 그냥 폰카로도 가능하다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 장비 탓 절대 없는 블로그 음식 사진 비법, 사진을 진짜 잘 찍는 제 친구가 비밀이라고 했던 3가지 실전 방법 꿀팁 싹 다 공개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체험단 당첨은 정말 잘 되고요. 특히나 제가 사진 퀄리티가 좋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게다가 마음에 드신 사장님들은 따로 저한테 돈을 주고 사진을 구매하실 정도입니다. 돈 버는 블로그 사진 찍는 방법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꿀팁은요, 격자선을 켜고 수평을 맞추는 겁니다. 이거 정말 사실 진짜 기본인데 90%가 안 지키고 있어요. 지금 당장 스마트폰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격자선을 켜주세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카메라 화면에서 격자선이 생겼을 거예요. 이 선이 왜 중요하냐면 첫째로 수평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은근히 삐뚤어진 사진 정말 맛이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불안정해 보입니다. 왜곡도 생겨서 보는 사람이 불편합니다. 이 왜곡이 생기는 것만 없애줘도요, 초보자 티를 확 벗어날 수 있어요. 격자선을 활용해서 그릇에 선에 딱 맞춰서 수평부터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매장 내부나 외부 촬영을 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해도 사진이 10배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매장 내부에 벽이 있잖아요. 그럼 벽에다가 이 수평선을 맞춰서 촬영을 하면은 좀 더 깔끔한 사진이 나올 수 있고, 건물을 찍을 때도 건물이 이렇게 왜곡되지 않게, 비스듬하게 보이지 않게, 아니면 바깥으로 휘어져 보이지 않게 일자로 격자선을 맞춘 상태에서 찍으면 훨씬 더 깔끔하고 좋은 매장 외부 내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미 왜곡된 이미지를 촬영을 해버렸다면 우리 라이트룸 무료 어플을 사용해서 수평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AI가 자동으로 수평을 맞춰줍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이 격자선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로는 3분할 구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정중앙에 턱 놓는 사진은 누구나 다 찍기 때문에 굉장히 평범해 보입니다. 특별해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이것도 중요한 구도이긴 한데 다양한 각도와 구도를 놓고 사진을 찍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격자선이 만나는 지점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격자선, 선과 선이 만나는 교차점에 메인 음식을 배치를 해서 사진을 촬영하면은 훨씬 더 감각적이고 전문가스러운 사진이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꿀팁인데요. 무조건 밝게 찍으세요. 어둡게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하지만 음식 사진은 어둡게 나오는 순간 끝입니다. 그냥 맛이 없어 보여요. 제가 체험단 가이드를 수백 개를 받아봤는데 사진은 무조건 밝고 환하게 찍어주세요 라고 아예 명시하는 체험단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좀 어둡고 감성적인 톤이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블로그로 돈을 벌고 싶다면요, 사장님들이, 광고주가 좋아하는 사진을 촬영하는 게 진짜 프로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는 거다 생각하고 조금 더 밝게 찍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밝게 찍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창가 자리를 활용하는 거죠. 특히 살짝 옆에서 비추는 자연광이 음식의 질감과 입체감을 확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만약에 매장이 어두운 그런 곳도 있잖아요. 만약에 레스토랑이라든지 저녁에 가는 와인바라든지 이렇게 어두운 공간에서는 같이 간 친구나 짝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 남편인데 같이 간 남편한테 후레쉬를 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플래시를 켜달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조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음식에다가 다이렉트로 쏘면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자리에 티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티슈를 꺼내가지고 휴대폰 이 화면에다가 이렇게 가려주시면 돼요. 티슈를 놓고 가려서 은은하게 불빛을 비추면 좀 더 감각적인 그리고 예쁜 음식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밝은 음식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꿀팁입니다.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실 때 그냥 핸드폰 카메라를 바로 켜서 사진을 촬영하시는데요. 다만 바로 켰을 때는 광각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진짜 똥손과 금손을 가르는 이 차이가 바로 광각으로 찍을 건지 아니면 망원으로 찍을 건지 요거 2개의 차이가 갈리거든요. 우리가 음식 사진을 찍을 때는 망원으로 찍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왜곡이 덜 생기기 때문에. 망원이 뭐냐? 그러면은 2배에서 3배 줌을 하는 거예요. 카메라 기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하지만 우리가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그냥 촬영하는 것보다는 3배 줌이나 2배 줌을 해서 촬영을 하면 조금 더 맛있어 보이겠다
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모든 음식을 다 담으려고 0.5배 완전 초광각으로 찍는 분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더 왜곡이 심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집중하는 게 좋아요. 피사체 하나에 집중해서 사진 찍는 게 굉장히 좋고요. 광각으로 찍어버리면 이제 뭐 가장자리가 쭉 늘어나면서 왜곡이 생긴다든지 뭐 그릇이 휘어 보이고 음식이 이상해져 버리기 때문에 세배줌으로 찍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선이 음식에 딱 집중이 되면서 훨씬 더 맛있어 보이고 깔끔한 사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폰카로 찍고 계시다면 인물 사진 모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예시가 그냥 아이폰 14 프로로 찍은 거예요. 최신 기종 아니더라도 이렇게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체험단 가서 음식 사진을 잘 촬영하는 방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돈 버는 블로거가 될 수 있는 방법, 네이버 블로그만의 비밀을 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이버 블로그는요, 사진을 우리가 쓸 때 중복 이미지에 걸리지 않게 매우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맛집 하시는 분들이 중복 이미지로 날아갔던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내가 올린 사진인데 내 사진들이 다 동일하다, 다 똑같다 해서 중복 이미지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저품질이 오거나 갑자기 누락이 되거나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사진이라는 것은 인스타처럼 맛있게 찍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중복 이미지 걸리지 않는 것이 꽤나 로직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블로그에서 우리가 사진을 퍼오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무서운 거는요, 이 중복 이미지와 유사 이미지가 내가 찍어 올린 사진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여러 장 찍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러 장을 동일하게 올립니다. 네이버 AI는 그렇게 똑똑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사진을 여러 장 올렸네? 중복 이미지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피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 장,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구도로, 다양하게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2배 줌으로 하나 찍고, 항공샷 찍고, 45도 단면으로 찍고, 내가 음식 퍼서 올리는 것도 찍고, 젓가락으로 들어서 올리는 것도 찍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샷을 많이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진이 다른 각도, 다른 구도, 다른 사진처럼 보일 수 있게 설정하는 것이 프로 블로거입니다. 배경도 다 나오는 것이 유사문서나 중복 이미지에 걸리지 않는 거겠죠. 다른 사람과 겹치지 않도록 생각을 해서 사진을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메뉴판도 이게 진짜 중복 이미지 걸리기 딱 좋아요. 그래서 메뉴판을 찍을 때도요, 배경이 나올 수 있게. 사람들이 블로그 후기에서 메뉴판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메뉴가 궁금한 사람은 플레이스 들어가서 메뉴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메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맛 후기, 맛 평가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버는 음식 사진 찍는 방법 3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첫째로 격자선을 켜고 수평을 맞춰서 촬영하기, 빛이 들어오는 곳에서 찍거나 아니면은 조명을 만들어서 찍는다. 창가 자리에서 밝게 찍는 게 좋고 그게 없다면 손전등으로 촬영을 하는 게 좋다. 3번째로 광각 대신에 2배 줌이나 3배 줌으로 망원으로 당겨서 사진을 촬영한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수백만 원짜리 카메라가 굳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똥손이었던 거는 장비 탓이 아니라 이 3가지를 몰라서 생겼던 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체험단 가시거나 맛집 가셨을 때 꼭 한번 써먹어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맛집 후기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글을 다 읽으시나요? 대부분 맛집 후기를 찾아보는 분들은 사진을 보고 맛있어 보인다, 가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도 사진만 보고 바로 결정해버리더라고요. 음식점 여길 갈지 저길 갈지 그냥 사진만 보고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체험단에서는 사실 사진이 거의 9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을 터득하면 훨씬 여러분들께 유리하고 남들보다 플러스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이제 2, 3년 전에 처음 블로그 시작할 때 사진을 진짜 너무 못 찍어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제가 2년간 블로그 운영하면서 터득한 그런 기술들을 좀 알려드렸고요. 오늘 알려드린 이 3가지 방법을 꼭 적용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블로그로 소중한 돈나무 키워드리는 세나루였습니다. 그럼 안녕!